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 공수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팽재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공수처는 아직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취재진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법조팀 이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지금 현재 공수처가 보고받고 있는 내용 그리고 관저의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힌 게 오전 8시 4분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4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네. 그만큼 내부 진입의 어떤 봉쇄에 지금 강하게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그 공수처 이대원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수사 인력 지금 80여 명이 도착해서 예. 관저에 진입한 지가 8시쯤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경내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관촌 정문을 들어섰고 네. 2차 저지선을 통과한 게 9시 49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관저 코앞까지 다다라서 예. 그야말로 경호처 인력과 초접전으로 대치 중인 상황이 2시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시간 넘는 시간, 그리고 오늘이 아무래도 좀 추운 날씨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공수처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지금 현재 대치를 하고 있는 수사팀의 이 피로도도 좀 높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체포영장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왜 윤석열 대통령에까지 닿지 못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수처로서도 그동안 섣불리 집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이제 경호처의 반발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앞서 우리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경호처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2차례 압수수색 이제 전례를 봤을 때 빈번히 경호처에 가로막혔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죠. 군사상 이제 비밀이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로요. 다만 이번에는 물론 법원이 이 법조항 적용을 배제한 수색영장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네. 과연 지금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문을 걸어 잠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좀 시나리오를 가정해 놨지만 네. 현장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수처가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간 것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경호처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게 현재 지금 최선의 대응책을 찾고 있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제 조금 전 12시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취재진이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실시간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12시쯤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현 변호사 또 윤갑근 변호사가 네. 관저 내부로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지금 이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좀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의 이 법률 대리인단이 직접 들어간 만큼 이 경호처가 아니라 변호인단이 공수처 수사팀과 대화를 할 가능성이 현재까지 높아진 상황이고, 이 때문에 현재 오전의 대치 상황이 오후에는 조금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체포에 응한다면은 이 공수처로서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관저에 진입을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수처로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48시간의 타이머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곳 저희가 지금 있는 공수처 건물 3층 조사실로 데려와서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부장검사 2명을 투입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장기간 조사가 이어질 걸로 보여서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마련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뭐 질문지도 100여 쪽에 달할 정도로 준비를 해놓은 상황인데, 과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가 21시간 정도 조사가 이어졌고요. 전 대통령 시절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1시간 30분 정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첫 체포영장 집행의 이후에 대면 조사인 만큼 얼마나 또 조사가 장기간 이뤄질지도 관심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수순을 밟았던 것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후에는 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저를 만약에 체포가 된 상태에서 나서게 된다면 이 공수처를 어떻게 들어올지도 좀 관심입니다. 네. 현재 공수처 정문에는 포토라인이 설치가 돼 있고 후문에도 지금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경찰 경력들이 현재 배치가 돼 있는데 아직 어떻게 들어올지 이것도 좀 미지수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피의자를 수사 차량에 태워서 이제 네. 조사실로 향하게 되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경호 이제 차량을 통해서 의전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지만 직접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말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체포영장 집행 다음에는 구속영장 청구 수순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동안 이제 계엄 실행 세력이라고 하는 3인방을 비롯해서 지금 네. 10명의 군 수뇌부들이 구속이 돼서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검찰도 그동안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번 계엄 사태가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문란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미 인정을 한 만큼 예. 범행의 중대성 또한 어느 정도 지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윤 대통령이 이제 향후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지만 증거들을 내밀면서 기존에 네. 이제 증인들의 진술과 좀 대조를 하면서 촘촘하게 조사를 이어나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긴 했지만 이것이 구속영장 발부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중대 분수령을 한번 맞을 것으로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이 긴장 속에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체포영장 집행이 종료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추가적인 소식이 다시 들어오는 대로 또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